통합적 방법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통합적 방법. 여러분 이 통합적 방법은 먼저 이거부터 적으세요. 이거는 파이를 강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통합적 방법의 특징은요. 통합적 방법의 특징은 긍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시점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하고 미래다 라고 했어요.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합적 방법은 절충적이다 라고 했어요. 절충적인 방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절충이라는 것은 뭐죠?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양한 이론을 적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통합적 방법의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합적 방법의 반대가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법의 문제점. 자, 이 문제점이 있고 나서 통합적 방법이 등장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의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특징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특정 문제 해결이었다. 특정 문제 중심의 해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 해결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입니다.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 자, 1번과 2번은 연결되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번과 또 연결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서비스의 파편화입니다. 서비스의 파편화.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특정 문제 중심의 해결이니까 다양한 문제 해결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회복지사의 이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사회복지사의 이직에, 분야별 이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통합적 방법의 등장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통합적 방법의 등장 배경. 시험에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요. 통합적 방법의 등장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파이의 요소였습니다. 파이의 요소. 자, 파이의 요소에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 정신, 건강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체, 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있죠. 이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는 사회적 기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오지선다잖아요. 1, 2, 3, 4, 5 하나가 뭐죠? 네, 가족 기능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가족 기능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파이 분류 체계에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있었잖아요.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역동 이론도 활용하고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이론에서부터 자,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하는 체계 이론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역동 이론에서부터 체계 이론까지 확장된 이론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통합 모델인데요. 육사생단문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사생단문 통합은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모델은 통합적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적 방법에 의거한 통합 모델은 6체계 모델, 4체계 모델, 생활 모델, 단일화 모델, 자, 문제 해결 모델. 최근에 우리 시험에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을 통합적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체계 모델, 4체계 모델, 생활 모델, 단일화 모델, 문제 해결 모델, 육사생단문 통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바로 통합적 방법이다. 통합적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글자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통합 모델의 초점은 뭘까요? 통합 모델의 초점은 바로 환경 속 인간이 됩니다. 공통점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통합 모델, 육사생단문 통합, 4체계 모델, 단일화 모델, 문제 해결 과정 모델, 생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역사에서 간략하게 좀 본 적도 있지만 학자를 보면 핑거스와 미나안이 4체계 모델, 골드스테인이 단일화 모델, 컴튼과 갤러웨이가 6체계 모델인데 6체계 모델은 그랬죠. 여기 있는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플러스 체계 이론, 이것을 접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모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모델이 있다. 생활 모델은 저메인과 기터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여기에서 핑거스, 미나안하고 컴튼과 갤러웨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써놨죠. 초점은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한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유기체로서의 개인 역동적인 사회관계 및 양자 상호작용,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인간과 환경의 상호교류 속에 적응균형이 있어요. 다 이겁니다. 파이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초점 왼쪽에다가 파이 쓰시면 됩니다. 자,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은 참고라고 쓰세요.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핑거스와 미나안이 말한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4체계 모델 밑에 나오죠. 사람,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의 강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자원체계의 결합, 그 다음 체계의 효과적 인도적 활용의 촉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개선의 공헌, 이런 것들이 바로 4체계 모델, 즉 핑거스, 미나안이 말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단일화 모델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게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단어는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습.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배우셨는데 사회적 학습의 촉진이나 강화, 그걸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체계인데 문제 해결이나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공동관계 형성, 합리적 과정의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되고요. 생활 모델은 거기 보면 스트레스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에 박스 쳐주세요. 3번째 거. 스트레스를 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생활 모델이다. 인간 생활상의 문제 해결. 그 인간 생활상의 문제가 바로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적응 능력의 지지 및 강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경감, 대처를 위한 사회 자원의 동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활 모델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 모델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안녕을 회복하는 것. 자, 이제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적 방법으로서의 문제 해결 모델, 학자는 헬렌 펄먼이 됩니다. 1번 들어갑니다. 이 자아 심리학이나 듀이의 사상, 존 듀이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역할 이론이나 체계 이론 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고, 펄먼의 모델에서는 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의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자, 봐봐요. 개인의 사회적 기능, 개인의 사회적 기능, 여기 있죠? 개인의 사회적 기능 문제에 초점을 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콤튼과 갤러웨이 모델에서는, 콤튼과 갤러웨이 모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계 모델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개인 집단 환경의 상호작용 문제에 초점이 확대된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앞에서 육체계 모델은 문제 해결 모델 플러스 체계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집단, 개인, 집단, 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 문제로 초점이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동적 작업관계 외에 다른 체계와 협조, 교섭, 갈등의 관계도 갖는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체계가 뭘까요, 여러분? 자원입니다, 자원. 그래서 자원들과 협조하기도 하고 자원을 교섭하기도 하고 자원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헬렌 펄먼의 4P를 봤잖아요. Person, Problem, Place, Process. 생각나죠? 이것도 한 문제 나왔다. 프로그램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 펄먼의 문제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이거예요. 통합적 방법으로서의 문제 해결 모델. 통합적 방법으로서의 문제 해결 모델. 학자는 펄먼이 됩니다. 자, 이 모델의 연도는 1957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통합적 방법의 방법의 하나인 문제 해결 모델의 첫 번째 보면은 자아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심리학. 자, 그 다음에 존 듀이의 반성적 사고. 거기 보면 존 듀이의 사상, 듀이의 사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성적 사고와 연관성이 있어요. 반성적 사고. 그 다음에 역할 이론이나 체계 이론. 역할 이론이나 체계 이론의 영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체계 이론 등에 기반을 둔다라고 했으니까 체계 이론의 영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2번은 여기에서 사회적 기능, 자, 개인의 사회적 기능 문제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사회적 기능 문제, 개인의 사회적 기능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콤튼과 갤러웨이 내용이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자,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관계 외에 아까 제가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원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과 상호작용을 할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네, 교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가 협조라는 단어가 있었죠. 협조를 한다든지 또는 갈등이 있다든지, 자,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동적 작업관계 외에도 다른 체계, 즉 자원과 협조, 교섭, 갈등의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펄먼의 모델이 그리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펄먼의 4P,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통합적 방법으로서의 문제 해결 모델, 이 문제가 아마 5손가락 안에 뽑을 겁니다. 15년 동안의 문제에서. 그래서 펄먼의 문제는 그리 많이 출제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최근에 나온 것이니까 판서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 내용을 보시죠.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생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4체계 모델이 핑거스 미난의 4체계가 나왔죠. 별표 2개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사례를 주고 각각의 체계를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튼과 갤러웨이 6체계 모델이 있죠. 핑거스 미난의 4체계에다가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 두 가지만 더하면 6체계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생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교재를 쭉 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걸 좀 써드리면, 자, 핑거스와 미난의 4체계 모델을 보면 변화 매개 체계의 동그라미 1, 클라이언트 체계의 동그라미 2, 표적 체계의 동그라미 3, 행동 체계의 동그라미 4.
자,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형으로 해서 개념 문제가 나오거든요. 변화 매개 체계는 계획된 변화를 향해 체계들과의 활동을 계획하는 가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관과 조직 가로 닫고,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 있는 기관이 바로 변화 매개 체계. 두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비스로부터 이익, 혜택을 얻는 것이 기대될 때 클라이언트입니다. 계약을 맺게 될 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적 체계입니다. 표적 체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겟이니까 변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변화 매개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문제, 이것들을 표적 체계라고 말합니다. 행동 체계는 쉽게 말할게요. 자원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가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가로 닫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행동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례 한번 보실래요?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A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B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를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바로 이제 변화 매개체계가 되겠죠.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 B가 뭐가 돼요? 네, 클라이언트 체계가 돼요. 그 다음에 아들 C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표적 체계가 되겠죠. 변화 대상이니까 표적 체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했다 그랬잖아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바로 행동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는 표적 체계가 되고, 어머니 B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고, 학교 사회복지사는 행동 체계가 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A는 변화 매개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문제 출제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컴튼과 갤러웨이 6체계를 보면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전문가 체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협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 체계로 별도로 뺍니다. 사회사업가 및 교육협회 끊어요. 전문가 실천의 가치 또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체계가 됩니다. 자, 문제인식 체계는 우리가 이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컴튼과 갤러웨이는 별도로 문제인식 체계 또는 의뢰응답 체계로 봤거든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끊어요. 사회복지사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끊어요. 행동하는 체계. 이것을 우리가 문제인식 체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청소년이 있다. 그 비행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와서 사회봉사를 한다 했을 때 복지관이 바로 이제 변화 매개체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비행 청소년과 법원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원과 비행 청소년의 이 관계를 우리가 문제인식 체계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뢰 응답 체계라고도 해요. 법원이 의뢰자가 되는 거고 비행 청소년이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리를 우리가 바로 문제인식 체계, 의뢰 응답 체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활 모델 들어갑니다. 생활 모델 1번 별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태체계 이론이 중요해요.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포함하는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생활 모델은 생활상 문제인 스트레스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생태 환경이 중요해서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생태체계적인 관점은 인간과 환경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서로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전체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 모델은 문제를 병리적 상태의 반영이 아닌 사람, 사물, 장소, 조직, 아이디어, 정보, 가치들과 같은 생태체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격 장애가 아닌 스트레스, 동그라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대처 능력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생활상의 문제, 밑줄이요. 스트레스가 이제 생활상의 문제가 되고 여기에 개입하는 게 생활 모델이 됩니다. 사람과 환경 간의 공유 영역에 개입하죠. 생태체계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나 욕구가 사람과 환경 간의 공유 영역에 있으면 생활 환경 내의 부적응적인 상호 교류로서 정의되어 호혜적 적응 과정인 생활 모델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별표, 1번과 6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6번은 인간 생활상의 제 문제, 모든 문제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 스트레스의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암기하는 방법은 환생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 환경의 압박, 동그라미 2, 생활의 변천,
생활의 변천은 생활 주기의 변화와 동의어입니다. 생활 주기가 변화되는 과도기 시점에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대인관계의 과정의 문제입니다. 또는 대인관계 문제. 그래서 환, 생, 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